49일 앞두고 있던 지난 화요일, 선관위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투입됐던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 정체불명의 일당이 나타나 붉은색 천과 흰색 조각을 파묻고 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묻어놓은 물건엔 무슨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지 글자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또 역시 계엄군이 투입됐던 선거연수원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등을 비난하는 전단지까지 다 붙으면서 선관위가 이러한 연쇄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첫 소식 고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이른 아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현관 앞 하늘색 티셔츠 차림의 여성이 다가오더니 무언가를 바닥에 놓고 오른발로 한 번, 왼발로 한 번 강하게 밟습니다. 잠시 뒤 다른 남녀가 나타나고 하늘색 티셔츠 여성이 다시 합류했는데 이들은 손바닥만한 빨간색 물체를 들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화단으로 다가간 이들은 조금 전 밟은 하얀 물체, 또 빨간 무언가를 두 곳에 차례로 파묻습니다. 검은색 티셔츠 차림의 선관위 직원이 다가가자 그제야 화단에서 내려옵니다. 이들이 묻은 건 밟아 두 동강 난 흰색 플라스틱 조각, 부정 중앙선관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또 손바닥만한 붉은 천엔 승리를 뜻하는 영어 단어 빅토리가 쓰여 있었는데 T 한 글자만 십자가 모양의 소문자로 쓰여 있었고 아래에는 알 수 없는 그림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왔고 주변을 둘러봤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중앙선관위 수원 선거연수원 주차장 시설물 곳곳에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선관위 부정채용 의혹을 비판하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또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발견된 전단지는 모두 23장. 선관위 관악청사와 수원연수원은 모두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군을 투입했던 곳입니다. 선관위 한 직원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기이하고 황당한 일이 이어져 불안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선관위는 두 곳 CCTV에서 포착된 모두 7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면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중앙선관위에 얼마 전 정체불명의 일당이 나타나 붉은색 천과 선관위를 비난하는 조각을 파묻고 갔다는 소식 어제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모두 외국인이고 이미 출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시설물에 선관위와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비난하는 전단지를 붙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현관 앞에 하늘색 티셔츠를 입은 여성이 다가와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세게 밟습니다. 잠시 뒤 화단으로 가 또 다른 사람들과 붉은색 물체와 밟은 플라스틱 조각을 묻습니다. 이들이 묻은 건 부정 중앙선관위라고 적힌 플라스틱 조각과 영어로 승리, 즉 빅토리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림이 담긴 붉은 천이었습니다. 선관위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같은 수상쩍은 일을 벌인 남성 1명과 여성 4명이 모두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뒤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미 해외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출석을 요구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동기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중앙선관위 수원 선거연수원 시설물 곳곳에 선관위 비난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붙인 30대 여성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부정채용 의혹을 비판하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 23장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대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비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관악과 수원 두 선관위 청사에서 발생한 사건은 연관성 없는 별개 건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의사결정의 주변엔 공교롭게도 무속의 그림자도 따라다녔습니다.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탄핵 반대 시위 현장에 부적이 붙었습니다. 흰 종이에 검은 한자로 용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슷한 용 부적은 지난 22년 6월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1년에는 대검 청사 뒤편에 누군가 용 부적을 뿌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용은 임금을 상징하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대검하고 연달아 있는 그 서초경찰서 뒤편에 웅덩이가 있어요. 점심때 그때는 문을 좀 개방을 해서 산책을 갔더니 그 용자 부적으로 쓴 이렇게 뭐 요만한 사이즈의 이렇게 이렇게 검은 글씨로 수사 절차에서 이제 뭔가 그런 점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미신적 행위라고 봤는데요.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선 윤 대통령의 손바닥에 왕자가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동네 할머니인데 제가 몇 호에 사시는지 이름이 누구니도 모르고 이분도 너무 좀 그 입장이 곤란한지 나타나질 않고 계십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의 고문이었던 무속인 건진법사는 대선 선거 캠프에서 비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저기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건진법사는 현재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천공과의 친분 역시 후보 시절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아니 직접 만나셨으니까 하는 말이죠.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부인하고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조문 불참 산유국의 헛된 꿈에 부풀게 한 대왕 고래 프로젝트까지 이때마다 공교롭게도 천공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우리가 뭐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돼.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이 업계 쓰고 석유 많아요. 12.3 계엄 내란 사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불명예 제대 후 역술인으로 살아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선동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정이 합리성의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술이라든지 무속이라든지 또는 극우의 유튜브라든지 이런 비합리적인 선동적인 또는 누가 보더라도 일감으로 그냥 판단하기 쉬운 그런 식의 정책 결정으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오늘도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관절을 퇴거했는데 7일 동안 물을 225만 톤인가요? 제가 정확히 228톤이었던 것 같습니다. 228톤? 네. 그거밖에 안 썼네? 228톤? 예, 뭐 그거밖에라니요. 여기 보통 이제 사람들이 70배 썼대요. 네, 일반 70배, 일반인들의 예. 70배. 2인 가구 기준으로 70배. 싸이가 흠뻑쇼에서 300톤 썼다고 돼 있네. 네. 와. 야, 근데 이거를 관저에서 일반 가정집보다 크긴 하겠지만 네. 어떻게 200톤 넘는 물을 그러면 7일간 썼으면 하루에 한 30톤 정도 썼다는 얘기인데 네. 뭐에다 썼을까? 제가 그래서 혹시나 경호관들 라면도 끓여주고 뭐 이랬냐 이렇게 라면을 따져보니까 라면이 한 45만 그릇이 필요하더라고요. 45만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흔히 말해 라면물 보고 한강물이냐 하는데 진짜 한강물이네요. 이게. 지금 결국은 뭔가 이상하죠. 많이 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 물어보니까 공사업자들한테 말씀을 좀 들었는데 뭔가를 철거하고 물을 뿌려놓은 게 아닌가.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그때 물을 많이 쓴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해할 수 없어. 어쨌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름 거기서 지금 해명이라고 내놓은 게 단순히 그 윤석열, 김건희 둘이서 쓰는 양이 아니라 뭐 옆에 있는 경호원들도 쓰고 다 그런 물이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8톤은 너무 어마어마한 많다. 양이다. 너무 많다. 그 안에 수영장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좀 독특합니다. 네. 네, 제가 전에도 한번 그 관저에 있을 때 퇴거하지 않고 있을 때 저들이 쓴 전기료, 수도세 뭐 이런 것들 다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 그 윤석열이
제가 이제 발음을 할 때 예. 윤석열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윤석열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뭐가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한자로 보면 윤석열이 맞는데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원하는 게 윤석열로 들리길 바랬다고. 그래서 대부분 그럼 서결이라고 해야 되겠네, 저도. 뭐 서결 성열 뭐 비슷하긴 한데요. 보통 예. 저희 같이 이제 그 방송을 했던 사람들은 사람 이름을 우리나라가 네. 한자로 짓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의미가 부여가 돼 있어서 하나하나 음을 다 내거든요. 근데 이제 성열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저는 서결이라고 오늘 또 윤석열이 관저에서 나와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돌아갈 때 한 주민이 꽃다발을 이렇게 건네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게 뭐 저희 불팍 속보에도 잠깐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 꽃다발을 건넨 주인공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모친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예. 이 영상 있나요? 네, 저 영상인 윤 것 전 같은데.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온 지난 11일 안전벨트 안 맸어, 한 안전벨트. 노인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꽃다발을 건넵니다. 저희는 지난 대선 때 이 실제 안전벨트 결과 문제도 꽃을 굉장히 건넨 엄격하게 사람은 했잖아요.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모친 배모 저기 씨입니다.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다는 얘기 자택 아닌가요? 입구엔 대통령 같이 대부분 있다 이 말이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동대표 중에 한 현수막도 명이라고 제가 걸렸습니다. 들었어요. 현수막엔 12기 입주자 동대표 제가 이름 일동이라고 얘기를 적혀 했더니 있습니다. 댓글로는 대신에 썩열이라고 해달라고 12기 하는데 동대표단 감사를 썩열 뭐 맡았습니다. 많은 게 올라오네요. 이날 입주민 네, 게시판에 현수막을 윤석열. 철거하라는 항의 네.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입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걸었단 겁니다. 결국 현수막은 하루도 안 돼 철거됐습니다. 이에 대해 배 부럽지 씨는 않을까 싶은데, 12기 저거를. 동대표단 회장이 현수막과 꽃다발을 준비했고 꽃을 전달해달라는 부탁만 들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효 1차장은 어머니께 들은 바가 없어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며 어머니는 윤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안보실장이 세 차례 교체되는 동안에도 차장 자리를 일단 지켰던 걸리면 다 윤석열 부정을 해요. 정부 네. 핵심 실세로 거짓말. 통했습니다. 그 잘못된 버릇이 바이면 난리든에서부터 그렇죠. 이제 저는 그들이 확신하고 네. 무기면 되겠다 하는 건데 지금 이 보도가 네. 어떤 경우냐면 김태효 차장의 모친 배모 씨가 네. 꽃다발 주는 장면인데 동대표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주민들도 반발이 많았답니다. 왜 하필 주냐, 무슨 소리, 무슨 짓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쇼 같고 특히 김태효의 모친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이 태그할 때 젊은 청년들 과잠 입혀놓고 나온 것도 쇼 아니냐. 네. 자, 이날의 쇼 모경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 누누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윤석열이 어느 순간부터 이 계엄 이후에 청년들 활용을 많이 해요. 계속 메시지에 청년들에게 감사한다. 네. 제발 청년 좀 그만 좀 그 활용하고 청년들 놔둬라라고 하는데 그 어줍지 않은 기획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 김태효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마도 이 정부 다음 정부가 생기고 나면 이 김태효에 대해서 온갖 그 추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김태효가 사실상 김건희의 본체이자 같은 자웅동체 같은 김건희랑요? 네,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김건희가 내놓은 또는 윤석열이 했던 여러 가지 많은 기획들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을 것인가? 윤석열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김건희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다 김태효 머리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아까 뭐 댓글에 나왔는데 근데 이 김태효 이 사람은 자기 엄마도 이제 손절한 거죠. 우리 나 엄마랑 그런 거 연락한 적 없다. 저 어머니 아니냐라고 했더니 난 잘 모른다. 어머니를 모른다는 건 아니겠지만 예. 저 내용을 내가 잘 모른다라고 얘기한 건데. 자, 이 김태효 지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또 이제 언론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나 뭐 홍준표 그렇죠. 후보 그런 거 있었는데 전 너무 납득이 안. 기자는 직업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요. 질문하는 거잖아요. 답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돼요. 고압적으로 혼내듯이 손 끌어 잡아. 자기가 뭔데요? 자기가 뭔데요? 공직에 있든지 말든지. 네. 어쨌든 저 때가 언제냐면 그 미국 도청 의혹이 있을 때 네네네. 미국 편을 드는 모습이었거든요. 더 이상 묻지 말라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안보, 국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수 세력이 그거 잘한다고 자기들 주장하잖아요. 본인들은 그걸 제일 잘한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의 우방국이자 동맹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청 사실이 딱 터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채기가 세게 난 거죠. 그렇게 잘 동맹을 맺고 있다라고 했는데 생채기가 세게 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때 대대적으로 감싸고 돌지 않았습니까?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네. 지금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것부터가 다들 우려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보안, 안보, 네네. 특히 보안 문제인데, 도청 같은 보안 거. 문제인데 네. 어떤 업체가 어떤 공사를 했는지부터가 너무 확실했고 불투명했고 관저 공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네. 그런 와중에 잘못이 나왔으면 국민께 좀 죄송하다는 이런 스탠스가 있어야 되는데 저 적반하장 저 표정 보십시오. 네. 이 김태호가 뭐 지금 써주셨는데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 비서관 출신이다. 그때부터 선민의식들이 생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이랑 달라. 나는 계속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다 너네 다 별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목에 힘이 들어간 것 때문에 저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보실장이 계속 바뀌는데 본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안보실장 세 차례 바뀌는 동안 그렇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저는 그 질문 꼭 드리고 싶어요. 실세 중에 실세다. 윤석열 정부에. 네. 근데 보면 이번 내란 계엄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유. 실세 중에 실세예요. 오늘 이제 박선원 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좀 계셨으면 더 깊게 네. 물어봤을 텐데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아까 이제 그 모경정 의원께서도 자웅동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저 사람은 이 내란 사태에 어찌 보면 책사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조사를 해봐야 되고 저희가 이번 본회의에서 보면은 내란 특검이라든지 명태균 특검 저희가 이제 제2요구된 것을 가결시키지 못했는데 표가 나온 숫자로 보면은 이탈표들이 보여요. 그렇죠. 국민의힘 측에서 예. 최대 뭐 6표에서 8표 정도의 이탈표가 보이는데 그 가운데 내에는 이 내란과 관련된 조사를 들어갔을 때 저는 김태호란 이름이 가장 먼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요. 예. 요것도 있나요? 체코 순방 환영식 때 혼자 국기 경례 안에서 논란이 됐던 장면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글쎄요. 곧 영상 준비가 영상은 네네. 없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납득하기 어렵죠. 체코 순방 때였죠. 네. 그때가 예.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멀뚱멀뚱 서 있었고 나중에 뭐 국기를 보지 못했다. 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네. 다 봤는데 본인만 못 봤다는 게. 그 김태호가 이제 안보실 소속이잖아요. 안보실장이 누구였느냐? 네. 김용현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네, 그러니까 신원식 제가 헷갈려요. 네, 신원식인데 네.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 하다 갑자기 이제 안보실장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자리로 김용현이 간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게 이동했죠. 연쇄 이동한 거죠. 근데 네. 그렇게 그 안보실 그런데 신원식이 계속 자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몰랐다. 이 계엄 자체에 대해서 너무 전혀 몰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안보실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보실장이 바뀔 때 계속 그 핵심 수뇌부 역할을 했던 실세는 누구였냐? 역시 그 김태호거든요. 거기서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김태호를 앞으로 좀 주목을 많이 해주십시오. 신원식은 뭐 헌법재판에 나와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미 계엄 얘기가 나왔을 때 본인은 못하게 김용현 본인 후배니까 계속 얘기를 했다라는 거 본인이 얘기했는데 그 진술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이거든요. 말씀대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잘 몰랐다면 안보실에서 이 사람이 몰리면 차장이 알아서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도. 네. 아이고 어쨌든 지금 이제 윤석열 그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1차 재판이 열렸었죠. 네. 그 당시에는 뭐 지하 출입도 하고 언론 통제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봐서 왜 그러는 겁니까? 자, 이건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언론은 이제 열기로 했고, 허가해 줬는데 지하 출입하는 건 아직까지도. 근데 그 제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 지하 주차장 출입은 법원에서 한 것 같고요. 아, 법원에서. 예, 언론 허용 불허 이거는 재판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청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법원에서 통제 권한이 있고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 법정 내부에서는 재판부가 재판부의 부장이 어쨌든 권한이 있으니까 이제 21일 2차 공판 때는 이제 언론의 촬영이 허용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다시 돌아온 문제하고도 또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근데 법무부 장관이 뭐 그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 돌아오고 나서 사직한 사람이 한 명 있죠. 출국 금지를 시켰던 당당 공무원이 돌연사직을 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찝찝한 내용들이 있고요. 배성재 본부장이죠. 예. 근데 이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그 흔히 말해 판사계에서는 에이스였나 봐요. 그래요? 에이스라는 게 그냥 단순한 에이스가 아니라 연구관을 가는 판사는 자기들 동기 기수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고 신망이 높은 사람들이 간대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기현이라는 분은 2번이나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평소에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판결을 내리면 아 역시 지기현이니까 저런 걸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사람이었대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기현이니까 할 수 있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재판 촬영을 불허했던 것도 다 그 사람은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이슈를 만들고 뭐 이랬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뭐 딱 떠나서 그런 거를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기현 판사도 현재 상황에서 진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 그리고 이재명 이제 전 대표 지금 후보도 법원과 재판정 들어서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그 치욕을 당했습니까? 그럼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그 지기현 뭐 부장이 뭐 저도 좀 동기생이고 동생에서 아는데 저는 뭐 어쨌든 간에 그 구속 취소 결정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것을 검찰이 어떻게 할 걸 예정하고 가정에서 판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확정적으로 판결 내야 되고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아크로비스타 지하를 활보하고 다니고. 제 말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기현 부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지금 앞으로 재판을 할 거니까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재판부에도 그렇고 지금 이 모든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모든 상황에 있어서는 전부 다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 사태를 종결져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정상적인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기현 재판부에도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발 정상적인 상식적인 재판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짚어봐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앞당긴 아마 최상병 사건. 요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재판이 지금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 열렸는데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증인 신청이 됐어요. 아니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2심 재판이라 하면 이건 민간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받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대에서 지금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군인이니까요? 예, 군 검찰이 이제 했기 때문에 군대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 두 번째 문단 보니까 서울고법 형사 그러면 아니네요. 군 검찰이 항소를 했고요. 원래 이제 저희 때는 고등군사법원이 제가 군 판사를 했을 때는 있었는데 그 후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성범죄 이런 것도 못하고 2심 법원도 이제 일반 민간 법원으로 가는 걸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는 민간에서 받는 것이 나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비슷한데요. 훨씬 낫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을 증인 신청했고 야, 이게 지금 나올 수 있을지 재판부가 지금 받아들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와야 됩니다. 아니 뭐 안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에요. 또 중요한 거예요. 이 박정훈 대령이 뭐 저기 항명죄 같은 건데 항명죄에서 왜 항명을 하게 됐고 그게 경로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당사자거든요.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매우 중요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저희 보니까 무경정 의원도 장교 출신이네요. 그럼요. 제가 또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중입니다. 그래서 상병 출신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예비역 전 소령. 중성. 장교 출신이라는 걸 항상 좀 명예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보다 이제 군생활 훨씬 더 많이 하신 분들은 특히 이제 군인들은 일반 사병 병사로 가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명예로 살고 죽는 겁니다. 근데 이 박정훈 대령 이분도 역시 해병대 장교로서 명예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 오셨다고 보여요.